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13학번 신성호라고 합니다. 2019년에 학교 졸업하고 정린건축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1학번 신우혁이고요. 지금은 졸업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1, 1학번 박유룬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국내 투자팀에서 부동산 관련된 투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하우스라는 단체가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어져서 이어져 온 단체였는데 저희가 이제 참가할 때만 해도 이제 스케일이 막 커지고 있는 단계였어요. 서울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 파빌리온 콘테스트를 했던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스케일도 커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한 팀으로서 참가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도 의미 있는 10주년인 것 같습니다. 커피벽돌이라는 아이디어는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의 주제가 업사이클링을 관련으로 한 주제였어요. 저희가 주변에서 버려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였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커피를 마시고 막 그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버려지는 재료들 중에서 커피 찌꺼기가 많이 버려지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요. 그 커피 찌꺼기를 좀 어떻게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골재라든지 좀 이렇게 약간 분말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우리가 이거를 건축 재료 중에 하나인 벽돌로 만들어 보면은 좀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게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다 보니까 선정되는 재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것들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커피벽돌 만들기로 결심을 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춘천에 한 스타벅스가 5개 정도 지점이 있는데 아침에 등교하면서 가면 이제 직원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커피 가루 준비하셔서 주시고 그럼 그거 짊어지고 학교 오고 그렇게 해서 재료를 공수해왔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젝트 경우는 그 벽돌이 망가져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벽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건축 재료를 대체해서 망가지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벽돌을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뭐 커피박을 한 30% 섞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뭐 모래라든지 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벽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0% 커피박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썩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몰드 제작 방식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30% 정도 들어간 커피 벽돌을 만들 때는 저희가 MDF를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그 몰드를 만들었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100% 커피 벽돌을 만들 때는 프레스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철로 된 몰드를 짜가지고 거기에 이제 찍어서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만들어지는 벽돌의 규격은 다 같은 일반적인 벽돌 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그 건축 재료의 벽돌을 얼마만큼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처럼 망가져야만 하는 벽돌도 있었고 망가지지 않아야 하는 벽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요. 주제도 업사이클링이란 주제에 걸맞게 좀 재료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에도 주로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형태라든가 아니면 높이라든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간 건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스터디가 조금은 부족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높이를 좀 다양화해서 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서 하나는 키를 넘어가는 벽으로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눈높이쯤에 맞춰져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이 넘나들면서 보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책상 높이 정도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책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거기서 벽돌을 시공을 시켜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참여 형태로도 저희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 레이어에 따라서
행동을 다양화하는 방식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한정된 벽돌 개수가 있었고 그 벽돌 개수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공간감을 만들자라는 그 제약 조건 내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높이의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토양의 그 산성이라든지 유기물 같은 것들이 그 토양이 조금 오래되다 보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박이라는 재료 자체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약간 산성의 그 성질을 띠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식물 생장에 좀 도움을 주는 재료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피 100%로 만든 벽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게 실제로 썩거든요. 곰팡이가 생기고 썩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부셔가지고 흙 속에 이제 섞게 되면은 자연 비료 역할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할 단계부터 조금 의도를 해서 벽돌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전시 이후에 그 저희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벽돌 종류 중에서 그 기존의 건축 재료인 벽돌을 대체하는 그 벽돌들은 사실상 이제 어디 공사 현장에 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건축 폐기물로 버리기는 했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에 맞는 100% 커피 벽돌 같은 경우는 전시 마지막 날에는 그 파빌리온을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부셔서 하나씩 드렸어요, 벽돌을. 그래서 실제로 그걸 이제 포장해서 가져가시고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 뭐 해시태그 같은 거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기획도 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 업사이클링이 활발하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의도를 했었습니다. 그 파손이 되는 거가 좀 무엇을 전시할 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기획단 회의할 때도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벽돌 자체가 내구성이 아주 강한 친구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 이제 공학과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드렸던 것 같고 아이들이 이제 와서 갖다 박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수님들이 최대한 구조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안을 해주셔서 그거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뭐 달려와서 박는 경우는 없었지만 적어도 무너지는 일은 없었고 그래서 뭐 안전성은 꽤 확보가 된 상태로 했던 그래서 현장에서 파손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왔을 때 좀 이렇게 표면이 녹아가지고 미끌미끌거렸던 일은 있었는데 오히려 비가 와서 미끌미끌 거리는 게 저희 파빌리온의 의미랑은 더 맞았던 것 같긴 합니다.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 커피 벽돌이 일반 벽돌과는 방도 차이가 있어서는 좀 많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일반적인 시공을 한다 치면은 이제 중간에 몰타를 바르고 습식으로 이제 건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얘를 결국은 해체를 해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건식으로 얘네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재료를 쓸지 또 예산도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제 가장 값싼 재료가 뭘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저는 안정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파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아마 이거 전시팀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 파빌리온이 현장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저희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벽돌을 건식으로 시공할 때 그 쌓는 방식도 일자로 쌓으면 무너지기가 쉬운데 곡선을 줬던 이유도 좀 그런 구조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다른 전시팀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1대1 목업을 해봐야 그거가 감이 오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편집 좀 빨라야 돼. 그래서 빨리 하나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얼주가이고요. 카페라떼입니다. 저 얼죽하고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전 쪄죽다 아인슈페너 좋아합니다. 아인슈페너가 따뜻한 게 되나요? 따뜻하면 됩니다. 그 크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고급진 거군요. 저희는 팀 운영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명이 모여가지고 조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15명 내에서 팀을 좀 쪼개가지고 디자인 팀이 있었고 시공 관련한 팀이 있었고 그리고
좀 저희가 좀 특이하게 전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랑 시공하고 그런 과정을 기록해주는 아카이빙 팀이 따로 있었어요. 분업이 되니까 각자 자기 일에 책임감이 생기고 이제 업무를 떠밀지 않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최종 시공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던 게 저희 팀의 큰 장점이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팀장님이 잘생기셔가지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좀 면이 섰다? 그 정도? 연세대학교 홍보대사 출신이시라 좀 말씀을 잘하세요. 확실히. 지금 이것만 봐도 이렇게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겠죠? 확실히 팀워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 때니까 예산 문제 부딪히잖아요. 저희가 뭔가를 구입을 해야 되고 뭔가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회계 담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이 딱 정해져 있고 이거보다 오바를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각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하나만 사려고 할 때마다 되게 걸리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걸 할 걸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돈이 없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좀 더 괜찮게 이제 파빌리온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희가 그 예산 안에서 맞추는 것도 사실 목표였기 때문에 파빌리온을 크게 만들거나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구축적인 공간 있잖아요. 공간감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조금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의견 조율이 힘들었던 적이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은데 각자 추구하는 그 방점이 다르잖아요. 팀장으로서 그거를 결국에 일정을 맞춰야 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의견을 빨리빨리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결정을 빨리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주제적인 특징도 좀 있어요. 다른 주제들과 다르게 디자인적인 포커스보다는 재료적인 거 그리고 시공적인 거에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설계하는 친구들끼리 갈등을 겪을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 가지고 의견 통합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시공 준비 단계? 그쵸. 저희는 시공은 되게 빨리 끝났어요. 참여한 학교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시공했고 거의 첫날에 벽은 다 세우고 둘째 날에 꾸미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공 준비 과정이 정말 저희 작품 보셔서 알겠지만 벽돌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공장에서 가지고 와서 설계실에서 말리고 갈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하고 수량을 체크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전시 기간이 5월 중에 해가지고 그때 비가 거의 안 오고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저희가 파빌리온 시공을 하고 전시 시작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비가 왔죠. 또 비가 심산날이었어. 맞아요. 비가 온 다음에 심사를 했어요. 근데 커피 벽돌 자체가 물에 닿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는 실험을 안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걱정되고 마음에 짐이 됐었는데 그게 커피 벽돌이 비를 맞았을 때 살짝 녹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카라멜라이즈드 된 것처럼 이렇게 매끈한 벽돌이 됐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제 또 새로운 분위기를 주고 심사위원들이 이게 진짜 물에 녹네, 벽돌이 물에 살짝 녹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좀 점수를 더 주셨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로하우스는 대학교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최고 난이도의 조모임인 것 같거든요. 다른 수업에서 조모임 해봤자 많아야 6명일 텐데 15명의 조모임인 거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조모임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게 분명한 게 각자 잘할 수 있는 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리더는 협의를 잘 해줘야 되고 또 리더가 그 협의를 해주는 것만큼 팀원들은 자기의 역할에 되게 충실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팀의 모든 거를 다 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팀에서 가장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를 잘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때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가 저한테는 나름 의미가 되게 있었던 게 그 이후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거는 뭐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도 약간 뭔가 환경 문제라든가 환경 프로젝트 참여할 일이 있으면은 뭔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워하우스 전시 참여는 제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거를 되새기게 되는, 그때 한번 제가 열정을 쏟아봤던 경험이 아직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우하우스 그 전시 참여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전시 주제들이 많이 그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컨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1대1 스케일 파빌리온이라는 거를 통해서 처음 해보는 1대1 스케일이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할 수 있구나. 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제6기 때 전시팀을 했었던 팀장 김현수이고요. 저는 안서후라고 합니다. 그때 할 때만 해도 재밌게 하자 그 생각뿐이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나 됐다니까 저희도 신기하고 기분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강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들, 뭐 예를 들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라던가 산책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거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이나 그냥 그 다양한 활동들이 교차하면서 이제 한강에서의 어떤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파빌리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PC튜브가 갖고 있는 재료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그 PC튜브들이 낼 수 있는 소리, 그리고 그 빛을 받았을 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PC튜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빌리온 안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서 PC튜브가 머리 닿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길이를 다 다양하게 조절했었습니다. 저희 전시 끝나고 그 2017 UIA 서울이라는 국제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때 한강 때 썼었던 재료와 그런 부속물들,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그때 다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작업의 과정들이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방향이 결정된 다음부터는 팀을 4개로 나눴거든요.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동아리나 아니면 취미활동 하듯이 이렇게 운영한 게 아니라 지금 느낌 되게 회사나 어떤 프로젝트 팀의 체계를 갖추고 일했던 게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바꾸고 싶은 부분은 없을 만큼 그때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고, 아무래도 그때 저희가 했었던 파빌리온이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규모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우하우스 측에서 규모를 제한을 줬었고,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규모를 더 키워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끌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2개가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도면을 잘 그리는 일이랑 그 도면을 시공으로 잘 해결하는 일이 뭐가 더 쉽거나 어려운 것 같지 않았고 둘 다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때도 팀을 2개로 나눠서 이제 디자인팀이랑 시공팀이 긴밀하게 협력을 했었습니다. 포출했던 순간은 저희가 둘째 날 설치를 완료했는데 해질 때 설치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PC튜브 이렇게 껍데기를 이제 마지막 완성되고 딱 벗겼을 때 그 노을이나 이런 빛들이 투과돼서 딱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쁘게 파빌리온이 보여서 그때 다 같이 주변에서 우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였는데 그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랑 좀 그 완성된 실물을 보면서 좀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 경험이 이제 이후에 이제 개인 작업이나 어떤 작품 저희 스스로 개인 작업을 하는데 많은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거의 유일무이한 1대1 스케일을 만드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나 학기 중에 하는 수업에서는 1대1로 안 만들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데 회피하지 말고 직접 발로도 뛰고 시공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연계를 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8기 때 우승작품 커플러를 했었던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다 같이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에 재학 중인 정옥호라고 합니다. 장혜림이라고 합니다. 그 8기 때 주제 자체가 뭔가 단순히 행위를 넘어서 파빌리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제였기도 했고 저희가 특별히 거기서 조금 주안점을 둬가지고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팔기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을 다시 화분으로 재활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재료 자체가 이제 분해가 되고 재결합이 돼서 다시 향후에 다른 장소에도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컵플라워가 뚝섬 유원지에서 첫 번째로 지어지고 나서 다음에 세운상가에 두 번째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저희 학교의 건물 앞에서도 이제 새로 지어지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좋았습니다. 재료적인 지속 가능성을 떠나서도 뭔가 저희가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모듈만 사용해서 뭐 카멜레존들이 많이 요즘에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꽃집이랑 일회용컵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데가 카페니까 그렇게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뚝섬에 막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특히 잔디 위에 그 막 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 컵을 메인 재료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일회용 컵을 대체하는 다른 재료는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회용 컵이 아닌 뭐 다른 구조 부재인 지관이라든지 뭐 아크릴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밖에 설치하다 보니까 비 같은 거 맞으면 지관이 이제 좀 구조적인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아크릴 파이프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꽃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특히 어르신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가져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팔 생각은 없냐고 모듈 자체 하나를 떼어서 집에 베란다에 놓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가져가신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일단 저희가 뭔가 카페랑 협업을 해서 연계를 한다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마지막 발표까지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발표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사위원분들께서 이거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용될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던 게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 그런 것보다 현실적인 모델을 제안한 거 시공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오차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바닥 지형이 뭐 울퉁불퉁해가지고 우하우스가 다 같이 하는 축제이긴 하고 뭐 순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대상 그 발표할 때 좀 되게 뿌듯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심사할 때도 발표 끝나고 나서 그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실제로 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저희가 디자인한 게 이렇게 실제로 지어지고 그거를 다른 지금 전문가분들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5학년 작년에 우하우스 팀으로 있었던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우하우스 팀원이었던 현재 2학년 재학 중인 김건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회 경선 우승팀의 장을 맡았던 강도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우하우스 팀의 팀원이었던 5학년 7학번 윤정자입니다. 저희가 정의 내리는 공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추상적인 어떤 문장들로 정의 내려지기보다 좀 직관적으로 딱 사람들한테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제 새롭게 바꾸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을 되게 많이 쏟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디자인 픽스하는 거나 이제 구조적인 실현 가능성을 실험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뭔가 알트들을 여러 가지 해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다시 돌아갔던 거라서 원래 저희가 덩굴 식물이라는 거를 1차 디자인 회의 이전부터 이제 그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어가지고 사실 다시 그걸로 돌아간 거였죠. 네. 덩굴이라는 대상 자체가 모두가 만족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작업을 진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덩굴 식물을 이제 몇 달간 좀 각자 직접 키우면서 그 덩굴들의 습성을 이제 파악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 결과 그 덩굴들 종류마다 자라나는 최대 생장 길이나 자라나는 생장 속도 혹은 방향성 그리고 그런 선호하는 빛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고 가장 길게 자라나는 그 능소화랑 그 담쟁이 덩굴을 기준으로 다른 생장 속도가 조금 느린 그런 식물들을 이제 빛 환경에 맞게 이제 배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러브체인이라는 거를 키웠었는데 그 러브체인이라는 게 위에서 밑으로 자라는 거여서 베란다에 매달아 놓고 이게 직접 측정을 계속 저희가 했었거든요. 몇 월 며칠에 얼만큼 자랐다 이걸 했었는데 아마 여름쯤에 그 우하우스 코로나 때문에 심해져가지고 연기가 됐어가지고 잠깐 그냥 방치해두고 고향에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서 엄청 많이 자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식물의 성장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뭔가 감회가 조금 새로웠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담쟁이 덩굴을 키웠었는데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벽을 타고 천정까지 넘어서 창문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아직 살아있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다시 잘라줘서 아파트와의 다시 공생을 저희가 원래 기존의 우하우스가 여름에 전시를 하는 걸로 기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가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원래 그 덩굴 식물을 이제 여름에 전시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대상을 정한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하는 게 초겨울쯤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덩굴 식물이 야외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시공했을 때는 그런 생화가 아니라 조화를 썼던 게 좀 많이 예상치 못하면서도 아쉬운 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끼리 화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되게 어떤 사람이 이쪽 분야에 욕심이 많다면 어떤 사람은 이쪽에 욕심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퀄리티 올리는데 으쌰으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같은 결과물이 절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공장처럼 여기 모형 공장. 일대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서 나는 공장장처럼 잘하고 있어? 그래. 확실히 16명이라는 되게 많은 인원의 의견을 조율하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대화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하는 시간을 오래 가짐으로써 최대한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좀 공감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적으로 했어요. 정말 그랬나요? 모두가 시공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왜냐하면 추워가지고. 저희가 전시 기간이 초겨울이었고 진짜 너무 마침 공기 맑고 전기 좋은 북한산 밑에서 열심히 시공을 했는데 정말 많이 추웠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력을 이용해서 구조물이 세워지는 건데 이 구조물이 서로 땡기는 것도 있는데 식물을 조화를 달다 보니까 이것도 또 땡기고 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안으로 무너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떡하지 하는데 어떡하지 해야죠. 또 수리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하중 계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체 하중 외에도 풍하중이나 아니면은 그때 눈도 왔었거든요. 저희가 전시 기간 중에. 그래서 적설 하중과 같은 그런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하중들 때문에 되게 구조적으로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저희가 그걸 온전히 완성을 시켰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큰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완성을 시켰고 이제 모두가 그걸 바라봤을 때. 제가 저학년에 참가를 했거든요.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팀이 고학년이랑 저학년이랑 인원이 균등하게 있었어서 좀 이제 고학년은 조금 고학년끼리 조금 친해진 것도 있었고 저학년은 친해지려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뭔가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뭔가 이거 말해도 될까 뭔가 묵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하고 싶으면 말하는 편이어서 너 그냥 해가지고 만약에 그 친구들이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팀원들이 만약에 자기가 저학년이다 그래도 그냥 자기 의견 말해주는 게 팀원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고학년들도 그 팀원들이 하는 말에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겠죠? 저는 사실 진짜 건유한테 너무 고마운 게 그러니까 저학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주눅들지 않고 그냥 서스럼 없이 자기 의견을 그냥 날 것을 되게 말해줬던 게 저희한테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이거는 팀장님의 이거는 약간 커트고 이거는 커트고 자르고 그냥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아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 사실 장난이고 몇 명끼리 협업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수상도 해보고 자신감도 얻고 실제로 자기가 무언가 만들었다는 성취감도 생각보다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얻을 수 있고 학교 내에서도 경선을 하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다면 지금 쉽기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갈 텐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해도 돼요? 너무 센데 졸전. 의미심장하게 말해서. 학번 얘기해. 학번 얘기하면 안 돼. 학번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네. 저희도 막 가물가물해요 사실. 불러주시면 또 나오고 싶어요. 다시 하자. 사실 하지 않아.